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지에 있는 제네시스 전시장입니다. 제네시스 전시장에 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차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네시스 GV80 쿠페. 사실 지난번에 저 영국에서 봤는데, 그런데 그 쿠페는 이 차는 아니었죠. 그건 콘셉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차와 사뭇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휙 돌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이 되었구나. GV80 쿠페 아닌 그냥 GV80도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상당히 달라졌어요.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바뀐 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차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느낌 자체가 달라요. 기존의 GV80 같은 경우는 아저씨차 느낌이 너무 강했어. 선이 너무 강했습니다. 야, 그릴이 저게 뭐 홈베이스야? 뭐 너 T야? 너무 선이 강해서 이거는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이성적으로 거기 그냥 그릴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예쁘게 바뀌었죠. GV80이란 그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쿠페도 이런 디자인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네요. 그런데 GV80 쿠페와 일반 모델은 상당히 달라서, 일반 모델은 여기 두 줄로 쭉쭉쭉 그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더블 레이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그릴, 바깥쪽에 있는 그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런데 이 크롬 부분의 이 소재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봤을 때는 전혀 몰라요.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 플라스틱 느낌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실제로 플라스틱이고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GV80한테 왜 그래요? 일단 차를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애정어린 진짜 예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봤을 때 뭔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네요. 램프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램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네시스 G90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램프가 촤촤촤촤 있는 거, 이렇게 옆에서 봐도 예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또 다르게 해놓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토요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센츄리 느낌이 좀 있네. 두 줄 램프 하여간 제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거 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그릴 있고 그릴 밑에 4개 그릴이 또 있잖아요. 야, 요 4개의 그릴이 뭐냐? 요거 뭐냐 싶으실 텐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지?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부터는 플라스틱이죠? 여기도 보면 플라스틱이에요. 아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가 있나? 여기는 하지만 공기 유입구죠. 아무튼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안 보이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전처럼 뭐가 너무 튀지 않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부들부들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바꿔놓고 있네요. 요런데 램프 가장자리도 그전에 G80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탁탁 끊어져서 만들다 만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곡선을 잘 둥글려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곡선들이 다 굉장히 잘 굴려 놨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은 차들이 이 부분이, 특히 G70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얘는 여기 날개처럼 앞으로 톡 튀어나왔네요.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엠블럼은 사실 제네시스 엠블럼 콘셉트카에 있던 그 엠블럼 써도 될 것 같은데 원가가 너무 나갈 테니까 예전 엠블럼을 조금 개량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가운데 기어시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계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이런 것들도 더 잘 가다듬어서 예전 제네시스에 비해서 훨씬 더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사실 고급이다. 보통 이제 옆으로 이렇게 어딨어? 하고 찾잖아요. 근데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밀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아예 안 하고 그냥 올리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BMW나 그런 프리미엄 자동차처럼 만들진 않았네요. 열었을 때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열려. 왜? 좀 덜 열리는 느낌이 있네요. 이 서스펜션 위에 덮개가 따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다. 안쪽으로 지금 WC-본 서스펜션에 알루미늄 주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워셔액 같은 거 쏟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워셔액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그리고 넣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워셔액이 왜 여기 있냐고? 워셔액 같은 경우는 여기로 옮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셔액 통이 왼쪽에 들어있어요. 이 범퍼빈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충돌 실험을 했을 때 워셔액 통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을 점점점 옆으로 옮겨서 옆에서 넣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으면 깨져요. 알카 테스트라고 해서 이 10km로 충돌하는 테스트를 해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평가하거든요. 이 차는 지금 트윈 터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3.5L E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5L E 슈퍼차저라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여기다 뭐 막 꾸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크롬 같은 것도 막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데다 뭐하러 돈을 써? 이런 느낌으로 살짝 돈을 좀 덜 쓴 느낌이 드네. 근데 어쨌든 V6라는 거 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이 양쪽이 딱 이렇게 대칭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엔진들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흡기도 대칭,
배기도 대칭 이렇게 멋집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포피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 고급이야. 블랙으로 도장을 했습니다. 무려 22인치 휠을 쓰고 있습니다. 26540R22. 와 진짜 크다. 깜빡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두 줄 깜빡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두 줄 깜빡이, 팬더 깜빡이도 두 줄로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길게 쭉 뻗은 느낌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제네시스가 고급인 것들은 여러 곳에서 보여지죠. 이런 것들 눌러보면 이렇게 이거 각도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눌렀을 때 팟 하고 까지 열리는 거,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팍 열리면 너무 싸 보이잖아. 근데 열릴 때도 슥, 네, 이런 것들 은근히 멋지다. 현대차는 누르면 여기까지만 열려요. 손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되지. 프리미엄과 현대차의 또 끝나누기 뭐 이런 건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이 라인도 파팅 라인 굉장히 예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대각선을 자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꽤 세련됐죠. 멋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은 여기도 그냥 파팅을 쭉 이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라인이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이 라인이 여기서 끊어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쫙 이렇게 이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콘셉트에선 그랬으니까 콘셉트처럼 해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뒷부분에 제네시스 GV80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막 3D 느낌이 나는, 구체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램프잖아요. 이제 면발광처럼 이렇게 한 번에 탁 나타나는 이런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신 자동차들 다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 최신 자동차들하고 사뭇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균일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런 차들 보면 가장 표면에서 빛이 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최종적으로 빛이 나는 부분이 램프 커버와 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이 안쪽에 빛이 나는 그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커버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안쪽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 들어서 BMW라든지 랜드로버처럼 그렇게 고급지진 않은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했겠죠. 그래도 여전히 멋져 보입니다. 오, 매트, 고급진 거 봐. 고급진 매트가 달려 있고요. 요 밑에 보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도 심지어 고급스러워. 닫을 때 찰칵, 좋은데요.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있는데 삼각대 넣는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또 열 수 있게 돼 있어. 너무 열어보고 싶게 생겼지만 손잡이 있는데 여는 게 아닌 거라는 거, 요거 굉장히 킹받네. 요거 또 이렇게 열립니다. 아래쪽에 수납을 더 할 수 있어요. 옆에 또 이렇게 해서 수납을 더 할 수 있는 거. 하드 타입 러기지 보드를 주네요. 현대차가 요즘 러기지 보드 정말 안 주는데 이렇게 주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GV80은 이제 머플러가 사라졌어요. 근데 GV80 쿠페는 이렇게 머플러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제네시스의 크레스트 그릴을 형상화한 것 같은 이런 그릴이 양쪽으로 있고요. 아래쪽에 디퓨저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매끈하게 생겼는데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진 않죠. 후진 램프는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이게 또 크레스트 그릴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 짓는 부분에 크롬 라인이 있네요.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파팅 라인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재이기 때문에 중간에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선에 크롬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램프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램프가 트렁크에 붙어 있는 건 처음 봤어. 보통 여기 붙어 있잖아. 여기 있는 거 후방 카메라잖아. 요거 뭐야 요거? 이상한 데 카메라가 하나 생뚱맞게 붙어있죠. 삐딱한 위치에. 이거는 디지털 센터 미러라고 하죠.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블랙박스죠. 두 줄 라인은 다 제네시스야, 이런 식으로 두 줄 라인을 제네시스가 선점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앞쪽 램프 당연히 두 줄, 뒤쪽 램프 당연히 두 줄, 그리고 여기에 휠도 두 줄입니다. 만져보시면 되게 좋아요. 되게 고급죠. 무슨 아이폰에 있는 티타늄의 껍데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고급감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신기해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완전히 유광이 아니고 무광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광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여기도 두 줄이 있습니다. 쿠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해도 이 뒤쪽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굽어 내려와서 이렇게, 저는 조금 더 날카로웠으면 좋겠는데 둥글어서 너무 착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아마 뒷좌석에서 머리 공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요. 뒤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높은데? 바닥이 생각보다 높아요. 제 무릎보다 높습니다. 이 바닥이 무릎보다 높으면 어지간한 어린이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탈 수 없는 저 같은 젊은이들을 위한 차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와, 좋다. 와,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 닿지 않아요. 쿠페형이라서 저는 혹시라도 닿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충분한 공간을 주고 있고요. 뒤로도 어느 정도 누워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좀 더 기울여 보면 이렇게 기울여집니다.
아, 이게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뒷좌석이지. 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전동으로 기울어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앞으로 서는 거. 그렇지, 이래야지.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뭐 S클래스급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데, 제가 또 현대에 가서 얘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뒤로 기울어지는 기능만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뒤로 기울여지면서 동시에 바닥도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편하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설 때 방석이 내려가고요, 뒤로 기울일 때 방석이 어느 정도 올라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똑똑하죠? 이렇게 똑똑한 기능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석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앞뒤로 슬라이딩도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전동이기 때문에 꽤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편해. 뒷좌석이 그렇게 편한 차가 흔치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헤드레스를 딱 기댔을 때 뭔가 이렇게 등이 딱 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자동차 별로 없는데 좋네요. 아주 편안하게 뒷좌석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도 여기 있습니다. 팔걸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폴딩이 또 됩니다. 센터만 폴딩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여기도 스피커가 있는 거. 혹시라도 이거 모르고 계시면은, 요게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오디오 좋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오디오마다 다 스피커마다 여기 있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잘 되나 보려고. 방해 공작을 펼치시는 미디어 미디어? 벨트 컬러 보세요. 벨트 컬러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스티치도 옵션으로,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킬팅도 빨간색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멋질 것 같고요. 뒤쪽에서 저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도 되게 멋지죠. 온도 조절이라든지, 심지어는 2열 시트에 통풍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2열 통풍 시트 온도 조절, 그리고 USB라든지 220V 아울렛도 제공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전동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GV80 인테리어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GV80입니다. 아유, 뭐가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이렇게 생겼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윤곽 자체는 예뻤어. 그런데 디테일들이 너무 거칠어서 저걸 저렇게 만들어도 괜찮을까 하는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다듬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다듬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사실 이런 그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젠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간결하게 이렇게 가다듬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이전에는 홈베이스 같이 생겼잖아. 빡빡빡빡. 그리고 아래쪽이 너무 날카로웠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둥글린 걸 볼 수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그냥 하나의 그릴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두 개로 이렇게 크로스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네요. 한옥에 옛날에 있던 문풍기 있는 방문,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릴이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릴 앞부분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두 줄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주먹, 야, 잠깐만. 손바닥만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캘리퍼와 디스크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고요. 이 안에 구멍도 뻥뻥 뚫려서 이렇게 냉각을 시켜줄 수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네요. 야, 이제 현대가 브레이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크롬이, 마이바흐는 여기서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크롬이 이게 아래쪽에 있어서 아래쪽에서 거울을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을 보고 있잖아요. 햇빛이 비쳤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쫙 비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또 하나의 립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차가 착 가라앉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옮겨가서요, 뒤쪽에 램프가 별로 바뀌지 않았네요.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GV80 쿠페와는 달리 3D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테일 램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서 또 나름 멋지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됐다. 하나로 이어가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살짝 볼까요? 이렇게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의 위치도 상당히 멋지고 길이도 길어서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벤틀리 같은 차를 봤을 때 굉장히 고급으로 느껴지는 게 이런 라인이 길어서 그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이분이 디자인을 벤틀리에서도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 라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겠죠. 여기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이건 포르쉐에서 온 게 분명해 보이는 그런 스위치죠. GV80의 특징은 뭡니까? 3열까지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세웠을 때 이런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3열을 세워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있긴 있겠죠. 어떤 경우에 있느냐? 제가 앉을 때
GV80 처음 론칭할 때 이걸 보여드리고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3열에 앉는다고 3열을 굳이 리뷰를 하냐 이러셨는데, 그럴 거면 의자 왜 만들었어요? 의자 만들었으면 3열에 앉을 수 있어야지. 제네시스 GV80은 소렌토나 산타페와는 전혀 다른 차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내가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 그런 분들은 GV80을 사시면 스테퍼 운동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들어가면, 자, GV80의 3열을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리뷰 중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거의 처음 보셨죠? 3열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 많으실걸요. 3열에 앉는 것 자체가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몸을 이렇게 숙여야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겸허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만약에 후방 추돌을 당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좁은 공간인데 이거는 어린이도 앉을 수가 없어. 카시트가 필요한 어린이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카시트에 앉히면 여기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머리가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애기들. 3열에 아이소픽스 없습니다. 왜냐면 카시트가 이만큼 올라오면 애기가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열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애기도 안 되고 어른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아지 앉으려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강아지를 위한 컵홀더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위한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을 켜고 끄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는 정말 최첨단 기능이 있죠. 우리 집 강아지가 이런 거 조작할 만큼 똑똑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3열에 강아지를 앉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위한 수납 공간.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 강아지 먹이 같은 거 먹을 수 있겠죠. 컵홀더에서 물 먹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우리나라 차 중에 가장 작은 3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을 3열을 쓸 생각으로 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GV80은 2열까지만 있는 차다. 그렇기 때문에 쿠페를 타더라도 그렇게까지 문제되진 않으실 것 같다. 차라리 쿠페가 나을 수 있다. 그렇지만 2열은 전혀 다른 문제죠. 2열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열은 안타깝게도 GV80 쿠페는 전동이잖아요. 얘는 수동입니다. 그 전까지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차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아래쪽에 철사로 되어 있어서 철사를 움직이면 뒤로 밀리는 건데, 얘는 그렇진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감촉은 훨씬 좋다. 뒤로 젖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안전벨트는 되게 고급이지 않나요? 근데 안전벨트는 안전한가? 왜냐면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안전벨트가 여기 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괜찮나? 사고 나면 당겨주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C필러가 너무 앞쪽에 있어서 제대로 안전벨트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 차는 없네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차가 깡통인 것 같네요. 전동 옵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부족함이 많은 차네요. 이런 건 굉장히 고급스럽다. 갑자기 거울이 있는 거 되게 고급차 같이 느껴져요. 선스크린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조작해야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앞좌석이겠죠. 1열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대망의 앞좌석입니다. 진짜 높네. 이렇게 높았어? 일단 후륜구동 자동차고 가운데 센터에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게 지나가니까 차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바닥이 높다 보니까 GV80 같은 경우는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가 시승했을 땐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번엔 튜닝이 많이 좋아졌을지 그런 것들도 시승을 통해서 다음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깔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확 갖게끔 만들어 놨는데, 가장 큰 변화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니 이런 디스플레이 많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디스플레이예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하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두 개가 아니고 여기 하나입니다. 이게 27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게스트 모드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린 게스트 모드를 쓰고 있죠? 멀티미디어 같은 거 보여줘야죠. 기능을 만들어 놓고 시승차에도 없고 전시차에도 없으면 누가 그걸 해봅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 그리고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오늘 비가 내리는 날이거든요. 비가 내리는 걸 여기 그래픽화 해놓고 있습니다. 맑은 날엔 맑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랜저는 왜 그렇게 현대와 제네시스의 끝나누기입니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3D 내비게이션 아주 멋지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네시스 수지에 있는 제네시스 전시장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뭐 이런 여성적인 그런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인터페이스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거 누르게 되면 여기서 오토
온도, 뭐 안내 음성, 안내 효과음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밑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주행 방향 3D, 네온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아웃포커스 된 곳에 건물이 있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죠. 한번 목적지를 입력해 볼까요?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야, 김한용의 모카 대번에 딱 알고, 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너무 훌륭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도착 시간 있잖아요. 클릭했을 때 도착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착 예정 시간이냐 예상 잔여 시간이냐를 또 한번 누르게 돼 있죠. 기존에 저희가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말이 되나? 클릭하면 그냥 되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4분일 때 클릭하면 도착 예정 시간으로 그냥 바뀌면 좋겠어. 또 메뉴로 들어가서 또 바꾸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왜 그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여기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하나로 쫙 이어진 게 아무짝에 쓸모없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느낌을 주고 있네요. 왜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화면이 여기까지 그냥 들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렇게 넓은 화면인 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내비게이션 화면인 거죠. 세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멋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터레인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차가 가는 거, 어느 정도 후륜에 가고 어느 정도 전륜에 가고 좌우로 어느 정도 기울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터레인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레인 모드를 바꿔보면 이렇게 사막 모드, 이렇게 하면 지능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야, 재밌네요.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분들이라면 이걸 딱 했을 때 차가 왕 와서 탁 이러면서 와 이런 걸 보여줬을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픽 프로세서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 디자인 하신 분이 이 자동차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출을 잘 못하시는 분인 거죠. 이렇게 연출하면 차가 사막에 빠져서 헛돌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같이 움직여야죠. 이 연출을 조금 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아우 죄송해요. 할 말은 해야 되니까. 터레인 모드에 들어갔다가 제가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터레인 모드로 들어갔을 때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백 버튼 눌러야 돼요. 이것도 좀 불편한 지점이죠. 별도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차를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또 중국 차를 뭐하러 배워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라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배웠네요. 3D 설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360도 쭉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깜빡이 켰을 때 깜빡이 나오나? 깜빡이가 안 나와. 안타깝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 불 들어오고 이런 것들 해줘야죠. 라이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메뉴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요즘 들어서는 많이 하고 있죠. 중국 고급 차들은 다 있고요. 우리나라 차들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죠. 네, 음성 메모 기능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요 저장된 거를 보이스 메모로 공유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서 현대 앱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했는데 그게 따로 없네요. 게스트 모드라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디어 같은 걸 보면요. 팟빵 자연의 소리, 지니뮤직, 멜론 이런 것들 지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게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는 걸 왜 자꾸 보여주는지 모르겠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있습니다. LG U 플러스 TV, 웨이브, 왓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게스트 모드라서 볼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런 답답함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와이파이 공유 좀 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핸드폰 테더링을 해서 핸드폰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이거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런 것들 하면은 현대차가 더 이상 이거 갖고 게스트 모드니까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스트리밍 요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와이파이 테더링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B는 볼 수 있어요. DMB는 공짜니까. 무드 큐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음악, 방향제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는 지금 뱅앤올uf슨 사운드도 아니네요. 이것도 굉장히 희한하네. 좀 아쉬운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 어댑티브 크루즈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핸들을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핸들을 내가 돌려서 조금 토크를 줘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핸즈온 디텍션이라고 해서 HOD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손을 대면 바로 손을 댔다는 걸 알 수 있는 센서를 전체적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기만 해도 항상 손을 잡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데 핸들 손 잡으세요 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진 않겠죠. 그런 것들도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키 2를 지원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서 차에 가까이 오면 차가 열리고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굳이 여기다 올려놓지 않아도 이 핸드폰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여기 덮개가 좀 바뀌었고요. 덮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개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SB-C가 두 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다르게 둘 다 연결했을 때
때 하나는 연결 포트, 하나는 충전 포트예요. 깔끔하고 좋아 보이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또 하늘색 램프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현대하고 관계가 없는 브랜드로 되어 있잖아요. 현대 색깔을 지워야 하는데 현대는 엠블럼이 파랑이지만 제네시스는 파란색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램프를 다 없애야 되는데 굳이 하늘색 램프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도 파란색이고 여기도 파란색인데 이 차의 전체적인 컬러가 지금 베이지고 웜톤이잖아요. 그런데 파란색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없애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가장자리를 이렇게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을 보듯이 이런 식으로 깎아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 같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감촉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요. 굉장히 고급지진 않다. 이전 게 더 고급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전 같은 경우는 표면을 오목하게 파놔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면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글씨가 잘 써집니다. 김 인식을 못해요. 한 인식했네요. 용 되긴 되는데 잘 안 되고, 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뭔가 입력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인터페이스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 이거 잘 돼 있어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쓰게 만들죠.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 만만치 않고요. 그럼에도 기존에 오목했던 것에 비해서는 평평해져서 훨씬 더 쓰기 편해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이얼이랑 요거랑 요 세 가지가 다 돌리는 인터페이스잖아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요걸 이용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요걸 돌려. 누가 그렇게 하겠어? 하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시프트 하다가 요거 하게 돼. 안 그래요? 저는 젊으셔서 상관없다고? 터치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눌렀을 때 약간 햅틱 반응이 있어요. 딱 진동을 해줍니다. 아니 햅틱인데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는 게 조금 언짢긴 하네요. 소리 안 들리고 이렇게 진동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차의 인테리어보다 제네시스 GV80 쿠페의 인테리어가 더 멋지게 보이긴 하네요. 이건 디지털 후방 카메라도 없어. 이 차가 깡통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1층 가서 풀옵션 모델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컵홀더를, 이렇게 냉온 컵홀더를 제공하고 있고요.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또 팔걸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요. UV 기능이 있고 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4인승이라고 하지만 VIP 패키지로 별도로 나온 건가 보죠. 무선 충전 패드를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걸 무선 충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앰비언트 제공하고 있고요. 어쨌든 4인승이라고 해서 이 사이를 넘어 다닐 수 없느냐는 건 아니고요.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4인승이긴 하네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것도 또 깡통이네. 뒷좌석에 에어컨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옵션이 조금 빠진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VIP 패키지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차도 풀옵션은 아니다. 근데 인테리어 컬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완전 빨간 컬러. 어우, 야, 이거 핸들도 빨강이야. 오, 이 고급스러운 거 보소. 핸들 전용 핸들이고요. 브레이크 페달 전용 브레이크 페달이고, 시트 전용이고, 인테리어 요소 다 전용입니다. 다 전용 다 전용이죠. 이 키도 페이스리프트 했으면 좋겠지만 페이스리프트 하지 않았네요. 이런 것들 조금 아쉽긴 하다. 인테리어 요소에서 이런 것들도 GV80 쿠페가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긴 하네.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쿠페가 더 나은데? 똑같네. 오디오 시스템이 GV80 쿠페가 한 단계 더 위급이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달라졌고요. 도어 트림은 완전히 다르네요. 디자인도 다르지만 이 오디오 시스템이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의 품질도 한 차원 더 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똑같네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살짝 어긋나 있는 이런 킹 받는 것도 그대로 요소가 있네요. 근데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용 핸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전벨트 맸을 때도 디지털 룸미러도 이렇게 하면 그래픽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AR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면 여기서 어떻게 꺾어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가라고 하고 있냐면 앞에 가서 뚫고 나가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GV80 쿠페, 와, 정말 디자인이나 스타일이나 그리고 좀 젊어 보이는 부분, 이전에는 GV80 사고 싶어도 못 샀습니다. 아니 너무 아저씨 같잖아. 도저히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탐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가격대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살펴보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